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찾아뵙도록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찾아와 주신 만큼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사상 첫 2,800선을 넘겼고요. 종가도 2,8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은 만큼 다행히도 저도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브이니만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도록 저희 허반석 위원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도 알찬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도 좋고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타처럼 저희 곁에 와주신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좀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루돌프 머리띠를 쓸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좋아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요. 코스피 시장 오늘 너무 좋았는데 오늘 더 알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루돌프가 아니라 도돌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이 산타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종목 이야기 전해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오늘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반석 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산타처럼 정말 다양한 선물 같은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다가 제가 종목을 일단 많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채널 고정하시면 내년에 이 가격대에 오면 이 종목은 한번 담아보십시오라고 제가 3종목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채널 고정하셔서 같이 이 종목들 내년에 이 가격이 오기만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맞는 선물 같은 종목 이야기들 특히나 오늘 많이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사상 첫 2,800선을 넘겼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는 기관이 좀 팔아낸 반면에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담아줬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장이 너무 잘 가졌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내년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보통 지금까지 역대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 비교적 어땠나요?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결국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 동안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가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3월부터 11월 또는 12월 고점까지 본다면 9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12월 둘째 주부터 전주까지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이제 기타 법인들의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오늘 외인들도 담아주고 기관들도 담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는 LG전자가 우리의 지수를 좀 상승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우리의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엔 코스피 상승에 어느 정도 효과, 영향을 미쳤냐 좀 보니까 약 1.2%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나 SK 하이닉스까지 좀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의 1.7% 상승이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어느 정도 좀 쏠려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조금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어제는 기타 법인의 매도가 우리 증시를 조금 눌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증시의 상승을 조금 누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차트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외인들이 앞서서 조금 매도했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를 해줬고요. 그 전에는 기타 법인이 좀 매도를 해줬는데 이러한 부분의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꾸준히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을 꾸준하게 내놓았던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개인들이 결국엔 연말 전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가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아주 강하게 좀 잡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연말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개인들의 매도가 더 나올지, 기타 법인의 매도는 여기서 일정 부분 끝난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좀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11월은 편안히 시장이 주는 수익을 좀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은 차분히 보내시자, 내년을 준비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내년을 준비할 그 시기가 오늘로써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동시옵션 선물 만기일 등의 변곡점들을 무난히 통과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좀 대세 상승에 대한 준비 그리고 스타트, 시발점이 빠르면 배당락일부터 늦어도 연초 거래 시작일부터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달러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영향이 시장, 글로벌 시장에도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연준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결국엔 고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강구, 정책적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시장을 보호하겠다. 고용이 상승할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장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아시아 증시, 거기서도 신흥국,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작이 오늘 또는 30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살짝 시장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산타가 이번 연도 안에 오긴 오는 건지 우리 증시의 산타 랠리는 이제는 앞으로 좀 기대하기 힘든 건지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산타가 왔다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시장이 1월까지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기 전에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저희는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들어가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투데이 이슈 둘 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LG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삼성의 날이었네요. 코스피 사상 첫 2,800선을 돌파했다. 산타랠리 성공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조선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여인 모잠비크를 낚았나 사흘간 약 3억 원이 넘는 3.4조 수주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업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 첫 2,800선 돌파 이러한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800을 넘어서 내년에는 3,000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역에는 역시나 1등.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활약이 눈이 부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벌써 7만 전자가 뭔가요? 8만 전자를 지금 넘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0만 전자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 지수 3천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어제는 LG의 날이었고 오늘은 삼성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바톤을 또 누가 이어받을지도 궁금하고 오늘 산타랠리라고 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산타 랠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찍 12월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일컬었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자가격리 한다는 산타가 자가격리 한다, 산타가 백신을 맞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늦었더라도 오늘과 같이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수세는 굉장히 반가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IT 관련된 기업들의 좀 상승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중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삼성전자는 77,80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전기, 전자, 그리고 의료, 그리고 건설, 증권, 화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매수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거래 대금이 집중되는 부분들은 코스피 상승의 1.2%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소형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할 때 조금은 소외감을 또 느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엔 삼성전자가 끌고 SK하이닉스가 끌고 그 이후에 1월 랠리에서는 중소형주, 장비주, 소부장 그런 부분들에게까지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결국엔 코스닥 종목들도 잘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힘을 내실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상승 종목이 593종목, 하락 종목이 246종목, 그리고 보합이 68개 종목이었고요. 코스닥도 778개 종목 상승했고요. 하락은 528종목 정도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엔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중소형주들의 상승 종목들이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장 전반에 걸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온기를 펼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엔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 3,000포인트, 3,200포인트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7만 5천 원 선을 깨지 않고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준다 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우리 증시 자체에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서버용 D램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본격 상승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 DDR5에 맞춰서 서버 재투자와 그런 부분들, 글로벌 기업들이 서버 재투자에 대한 시설 투자를 확장한다, 시설 투자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시설이 확충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세계 각국의 재고 물량들이 부족한 현상은 여지껏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주, 공급에 대한 발주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기업들의 매출은 당연히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물량 부족, 그렇게 된다면 소비 회복과 맞물려서 시설 확충까지 일어나는 자연 수요의 증가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이익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포함되는 그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대세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을 확정짓기 전에
바이든과 민주당이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에 빅테크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조금 출렁였고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 하락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 블루웨이브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언택트 수혜주가 모여져 있는 이 빅테크 또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고 하방을 지지하면서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네. 백신이 나오면 언택트 관련주든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는 있었지만 생각만큼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신다면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았다. 앞으로 이 나스닥과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상승 2021년도에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도 기업들 개별 기업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면 그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비나 소재나 후공정, 부품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시장이 커지는 그러한 산업에서 내년도 랠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자라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 국내 기업,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는 데에는 나스닥 시장과의 연동성도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외 이슈까지 좀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정말 잘 간 거 여러분들 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는 확실히 산타랠리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장이 좋다 보니까 걱정하는 건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배당락일이죠.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 오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로 수익을 좀 보시려는 분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거래일 자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배당락 이후에도 가져갈 만한 종목이나 좀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위원님?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1월 말, 12월 초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럼요. 어떤 종목이죠? 이렇게 또 날카롭게 제가 도돌프로서 오늘 산타를 잘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려보세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운을 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KTNG 있었고요. 그리고 BNK 금융주주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배당은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두산까지도 두산. 좀 보자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KTNG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말씀드렸듯이 하단부에서 차트를 보신다면 조금 이 차트가 착하게 추세 하단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부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배당주를 보실 때 어떤 거를 보셔야 하냐면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도 다시 그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기업들. 배당락 이후에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나오면 배당을 받느니 마느니 결국엔 받아도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BNK 금융지주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되고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결국엔 매각에 대한 부분들 딜이 종결되고 기업으로의 현금 흐름이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두산 박해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이윤을 창출해서 다시 배당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결국엔 두산에 대한 부분들 저평가 구간이면서도 추세 하단을 좀 맞추고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엔 배당에 맞춰서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KTNG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도와 매수가 연일 조금 반복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 하단부를 차근차근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있고 배당주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배당락, 시가 배당률이 4에서 5% 사이인 기업들, 현재 나의 매수가와 시세 차익이 4%에서 5% 이상, 결국엔 배당 수익률보다 현재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한다면 배당락일까지 보유하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결국엔 이 추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한 이후에도 현금이 있고 그 이후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결코 깨지 않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는 현재 4% 이상의 수익 구간이시라면 조금 보유해 보실 만하다. 배당도 받으시고 내년도에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산타 이야기도 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추천 종목 비슷하게 네. 이 좀 추세를 눈여겨보면 좋을 조금 종목이요. 보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업의 이름은 DO입니다. DO. 아니 제가 그래서 살짝 보니까 네.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달고 네. 쭉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윗꼬리를 안 달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면 더안 제가 좋았을까요? 추천을 못 드렸었죠. 아, 네네. 네. 좀 소개를 못 해드렸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 DO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시를 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넘어간다. 이 회사가 M&A 된다 또는 매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블록딜이나 지분이 넘어갈 때 이 기업의 향후 전망성이 굉장히 고평가되거나 아니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를 새롭게 또는 가치를 재평가해서 넘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도 이 기업에 200억 이상의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워낙 영업이익이 좋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저평가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의 선도 기업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돌더라고요. 수명은 길고 빠질 치아는 많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면서 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장 종료 후에 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해명 공시를 보면 어제 장 시간 외로 6시 이전에 디오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몸값이 최소 5천억에서 1조 사이까지도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는 구간인데 1조까지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주가에서 2배인데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5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 코로나 이전의 평균 바닥 권역의 주가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권역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침체돼 있던 영업 활로가 다시 재편되고 정상 궤도로 올라왔을 때 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내년에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 추세를 조금 보시면 바닥에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분 매각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부를 재차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시간으로도 이 공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4%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산타는 아니지만 추세 하단에서 조금 내년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디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또 이슈를 끼고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2021년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뭐 일단 첫 번째 이슈가 2800선 지수가 돌파를 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거에서는 이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좋았어요. 항공, 레저,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살짝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런 주가 종목들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지 오늘 좀 상승을 해줬잖아요,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네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컨택트 하나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고 컨택트와 언택트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택트 플러스 알파가 있거나 언택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보셔야 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채널 고정하시면 제가 이후에도 3종목 이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디오가 되겠고요. 네. 앞으로 컨택트 플러스 언택트 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 제가 앞으로 3종목 정도는 네.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컨택트냐, 언택트냐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을 좀 눈을 고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둘 다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조선업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조선업계에서 대열을 낚았다 이런 내용인데 LNG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조선업계가 총 17척을 수주를 하면서 3조 4천억 원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이런 수주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조선 관련된 종목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슈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선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돼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침체돼 있는 그 바닥권역에서 이제 장기로 보셨을 때는 이제서야 고개를 조금 드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실 수 있을 겁니다. 추세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를 이제는 써 나가야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추세선을 주봉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결국엔 10여 년 동안의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결국엔 조금 머리를 들었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공시로 봤을 때는 1조, 10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몸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감이 좀 잘 안 와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건조가 돼서 납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총 8,150억 규모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21일부터 3일간 총 1조 6,300억 규모로 LNG 운반선 8척을 여태까지 이제 수주를 한 모습인데요. 올해 누계 실적이 55억 달러 정도입니다. 올해 총 목표치가 84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제 7분 능선을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65%의 수준의 올해 수주 목표를 좀 달성한 그런 흐름입니다. 당장에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장기 투자가 내 투자 스타일에 익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주봉을 좀 열어놨습니다. 주봉을 열어놓고 차트를 이렇게 좀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추세를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바닥권역을 조금 형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한번 오늘도 살짝 이번 주도 살짝 밑꼬리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적어도 7,000원 미만에서는 일정 부분 매수를 분할로 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6,500원까지도 오지 않고 6,700원이 이 추세선과 조금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속도가 완만하다라고 좀 봐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 수주 소식들이 대량 수주를 한 이후에는 조금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정된 수익은 회사에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너무 왁자지껄할 때 이 기업에 대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선,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추세의 하단부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는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셨을 때 약 한 6,700원 언저리에 가장 근접했을 때 밑에다 걸어놓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열어놓고 장기로 한번 열어놓고 보면 바닥에 바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서야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데요. 이 반등의 폭이 코로나 이전 그 정도 수준까지도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수주를 받아놓고 그 이후에는 수주에 대한 공시가 조금 뜸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일봉상으로 추세선을 보셨을 때에 이러한 추세선이 일정 부분 감지가 됩니다. 이 바닥 권역들이 조금 잡혀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0만 5천 원 권역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혹여나 수주가 뜸할 때 10만 5천 원을 이탈하거나 10만 5천 원과 가장 근접했을 때에 일정 부분 분할로 매수를 하시되 이러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 해양 선박이 약 2만 5천여 대 정도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12년 이전에 건조돼서 운항을 시작한 선박이 약 1만 7천여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약 8천여 대 정도 되는데요. 결국엔 12년 이전에 1만 7천여 대 건조된 이 선박들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데 이 교체 주기를 조금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MO 환경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IMO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IMO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디젤 엔진들이 해양에서 또는 각국의 자국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엔 친환경,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이쪽으로 전 세계가 기울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LNG, LPG선에 대한 공급 확대가 그리고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 LNG, LPG선에 대한 발주는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2012년 기점으로 17,000여 대가 이미 운항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인데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이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황은 지금 아주 가장 큰 대바닥을 찍고 2008년도, 2009년도의 대세 상승을 한 번 더 꿈꿔볼 수 있는 조금 절호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운임도 증가하고 있고 교체에 대한 수요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IMO 환경 제약,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몸에 익으시는 분들은 2009년부터 시작했던 이 상승 랠리를 조금 한 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가 좋으신 분들은 조선업황 꼭 챙겨보셔야 된다. 다만 조금 이 강한 넓은 차트에서 의미는 없겠지만 가장 낮은 바닥에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해 보시려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가야 할 섹터, 조선업에 관련된 이슈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선물 같은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하루는 헛산타가 되어서 선물 같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을 움직였던 업종들 좀 쪼아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들이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너무 잘 갔는데요. 뭐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5%가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 뒤에서 밀어줬고요.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잘 가니까 대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좀 쪼아볼까요, 위원님? 반도체는 제가 삼성전자를 담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소부장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런 쪽으로 조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원익 IPS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세를 조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을 조금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새로운 추세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이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 하단을 한 번쯤 터치하는지 시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추세를 새롭게 써가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관심 종목에다가 이 기업을 넣어놓고서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결국엔 가장 큰 네모 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 작은 네모 상자에서는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더 수익 극대화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고 가장 장기 추세선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이 장기 추세선 상의 수익 극대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를 접근을 할 때 이제는 이 가장 하단부에 있는 이 추세선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중기 추세선 이 새로운 최하단부의 추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원익 IPS는 그러기에도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실 때 장비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DB하이텍,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을 해서 후성 그리고 에코프로, 휴캠스,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시세를 주고서 윗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신다면 앞으로는 상승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 이 추세 하단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갖자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조금 안전한 매수 타이밍을 조금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연습도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폴디드 줌 카메라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나 대장주요. 네, 옵트론텍 그리고 LG 이노텍 네. 그리고 특허를 갖고 있는 자화전자 그리고 동훈 아나텍까지도 이렇게 조금 이러한 섹터가 좀 움직였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엔 연말에는 이 상승하는 섹터를 따라가는 게 결코 유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네. 아무리 섹터가 좋다 한들 시장이 왁자지껄할 때는 조금 참으셨다가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의 단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싸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줄 때 사지 못했다. 나는 이 기업을 사고 싶은데 밑꼬리를 줄 때 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기업을 사고 싶다 또는 내가 보는 이 기업을 사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저렴한 기업 밑꼬리를 달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추세선을 그려놓고 연습해 보시면 결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네. 탄소 배출권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이외에도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조금 안타까운 공시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로 지금 LIS라는 종목인데요. 네. LIS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까지 났는데 그리고 뉴스까지 났습니다. 아. KF 마스크에 대한 공급 공시였는데 네, 환기딱지가 붙어 결국엔 있네요. 다시 이 부분이 계약 철회 공시가 났습니다. 9,800억 정도의 마스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 결코 공시로부터도 투자자가 조금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업에 대한 제재도 좀 강하게 와야 되고 네. 이 기업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그런 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조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종목은 수젠텍이었습니다. 수젠텍도 뭐 진단 키트에서 이 추세를 조금 깨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네. 시제는 되돌림이 조금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깼지만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젠텍도 바닥을 조금 다지나 싶었는데 결국엔 공급 해지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말에 투자자분들께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엔 좀 강한 당국의 제재나 금융당국의 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LIS 같은 경우는 좀 더군다나 좀 크게 좀 나오는 수급적으로도 조금 뉴스와 매수와 매도가 조금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연말이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아직 실체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 종목들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호가 좀 더 강하게 우리 시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조금 연말에는 좀 더 차분하게 가시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언제나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좀 주의하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일장 움직일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기쁜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좀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언택트와 컨택트가 같이 있는 종목들 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하고 소개해드릴 그리고 내년에 이 가격대가 오면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메모가 가능하시면 좀 메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대표적으로 언택트 수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F를 좀 본다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부분들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에 대한 지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지분 이런 부분들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대출까지도 좀 진행해주는 그런 부분들 흐름이 있어서 저는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도 28만 원 언저리까지 조금 터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8만 원을 이탈하거나 28만 원과 가장 근접했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담아보시기를 조금 저는 유망한 그러한 기업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CJ제일제당입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컨택트와 언택트 플러스 알파, 컨택트와 언택트 모두 다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봤는데요. CJ제일제당이 이제 만두, 단일 품목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역대급 성장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다면 소비 회복과 맞물려서 핵산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미료의 원료가 됐는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중국에서만 이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50% 이상, 70% 육박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다시 한번 매출이 급성장할 부분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MR이나 냉동식품에 대한 부분들, 언택트에서 수혜를 받았죠. 컨택트에서 결국 못 살아나느냐?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J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핵산에 대한 부분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 보신다면 CJ제일제당도 제가 보건대 36만 원 언저리까지 조금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 권역에서는 조금 유의 깊게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마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통에서 자주 이마트는 언급이 되는 종목이죠. 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좀 보신다고 한다면 컨택트, 언택트 모두 다 있고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컨택트는 뭐냐? 이마트는 점포 매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예전
코로나 이전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를 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택트 시절에는 ssg.com에서 어마어마한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컨택트에 오면 스타필드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냐? 호텔에 대한 지분도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지분도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에 꼭 챙겨 보셔야 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보셔야 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세 종목, 산타는 아니지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산타보다도 더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톡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헛산타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바닥에 있고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월요일장에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임플란트 시장은 커지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조금 눌려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엔 재고가 바닥이 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물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그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냐 아니면 작아지는 시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펜트업 수요를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집안에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자 내 눈에 보이는 TV, 냉장고, 가전들에 대한 부분들,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 커지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서버,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 증가, 자연 수요 증가로 반도체 기업들 그 밑에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까지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지는 것을 순서대로 본다면 스마트폰 안에 차지하고 있는 생산 단가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액정입니다.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제 액정이 다 OLED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이폰에도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애플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패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OLED 패널을 쓰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OLED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어요.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도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공장을 새로 지었거나 공장 가동률이 높은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양 같은 기업들 공장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핫도그요. 매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주가가 보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보판지도 마찬가지로 공장 가동률 굉장히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공장 가동률이 높거나 공장을 새로 지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연휴 동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함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기다리면 올라가는 기업들입니다. 결국엔 기업의 모멘텀과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들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다면 내가 믿고 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매수했다면 그 기업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선택을 실망으로 안겨드리진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엔 이게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이 내 편이라면 분명히 1월 달, 2월 달 승산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의미로서 조금 강조해서 응원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투자 자금의 성격을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의미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성탄절을 앞두고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산타보다도 더 많은 선물 준비해 주신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허산타님은요. 다음 시간이죠. 심야상담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하기 위해서 달려가실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